영화에서 좀비가 나오면 보통 주인공이 야구 방망이 들고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미국 국방부는 진짜로 좀비한테 핵폭탄을 쓰겠다고 문서에 적어놨습니다. 좀비 군단을 상대로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핵이라고요. 거기다 마법으로 만들어진 좀비는 군목이 테마 의식을 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어요. 이게 넷플릭스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펜타곤에서 실제로 작성하고 분류해둔 군사작전 계획서예요. 좀비가 창궐하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학살하고 어떻게 인류를 지킬 건지 단계별로 전부 적어놨거든요. 오늘은 이 황당하면서도 소름 돋는 계획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서의 정식 명칭은 콤플랜 8888, 부제가 대좀비 지배 전략인데요. 문서 첫 장부터 아주 긴 면책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미군이 실제 국가나 실제 시나리오를 훈련 자료로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침공작전 같은 걸 연습용으로 만들었다가 유출되면 외교적으로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적을 상대로 훈련하자는 취지로 좀비를 선택한 겁니다. 문서에는 이런 문구도 있어요. 좀비로 구성되지 않은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과 동맹국의 핵심 국가 이익이다. 진지한 건지 장난인 건지 헷갈리는 문장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문서가 좀비를 굉장히 진지하게 분류해놨다는 점이에요. 무려 7가지 유형으로 나눠놨는데 하나씩 보면요. 병원성 좀비는 바이러스나 전염병으로 생겨나는 전통적인 좀비고요. 우리가 영화에서 가장 많이 보는 유형이 바로 이겁니다. 부산행이나 28 1후 후에 나오는 좀비들이 전부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죠. 방사능 좀비는 전자기파나 입자 방사선에 노출돼서 변이된 경우인데요. 핵사고나 방사능 유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 다음이 좀 충격적인데 사악한 마법 좀비라는 게 있어요. 문서에 정확히 오컬트 실험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미국 국방부 공식 문서에 마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게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우주 좀비는 외계에서 왔거나 외계 독소에 감염된 경우고요. 무기화 좀비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생물공학으로 만들어낸 좀비입니다. 이건 테러 조직이나 적대 국가가 생물학 무기로 좀비를 개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예요. 공생 유도 좀비는 병원성 좀비랑 비슷한데 숙주가 바로 죽지 않고 서서히 변한다는 차이가 있고요. 라스트 오브 어스에 나오는 감염자들이 이 유형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식 좀비가 있는데요. 이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아이폰 게임이 유행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문서라서 식물 대 좀비 같은 게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식물만 먹지만 산림 파괴나 농작물 전멸 때문에 여전히 위협으로 분류됩니다. 인간을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식량 체계를 무너뜨리면 결국 인류가 멸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문서에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좀비 유형이라고 명시된 게 있는데요. 바로 치킨 좀비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실제로 있었던 현상인데 일산화탄소로 안락사시킨 닭들이 제대로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농장에서 닭을 대량으로 처리할 때 가스를 쓰는데 농도가 부족하면 완전히 죽지 않은 채로 매립되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닭들이 기어나왔다는 보고가 실제로 있었어요. 문서에는 보기에는 끔찍하지만 인간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서에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좀비가 UN 헌장이나 제네바 협약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이에요. 전쟁 포로로 잡을 필요도 없고 인도적 대우를 의무도 없다는 거죠. 그냥 보이는 대로 사살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작전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미군은 좀비 사태를 6단계로 나눠서 대응하는데요. 제로 단계는 형성 단계로 평소에 하는 준비 작업입니다. 감염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좀비 인식 훈련을 실시하고 연례, 화학, 생물학 방호 훈련을 진행하는 거죠. 솔직히 이 단계는 좀 지루한데요. 영화로 치면 오프닝 크레딧 올라가기 전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화로운 일상에서 뉴스에 이상한 소식이 슬쩍 나오는 그런 분위기요. 1단계는 억제 단계인데 여기서 문서가 아주 현실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좀비는 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협상도 안 되고 위협도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대신 좀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력을 억제하는 데 집중합니다. 테러 조직이나 비윤리적 생명공학 연구소나 적대적 국가들이 좀비 사태를 일으키거나 혼란을 이용하지 못하게 군사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미국의 대응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2단계는 상대방한테 우리 건드리면 너희도 진짜 죽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좀비한테는 안 통하지만 좀비 뒤에 있을 수 있는 인간들한테는 확실히 통하거든요. 본격적으로 상황이 심각해지는 건 주도권 장악 단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영화에서 흔히 보는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모든 현역과 예비역이 소집되고요. 전략적 거점들은 모래주머니와 철조망과 대인지뢰로 요새화됩니다. 여기에 폭동 진압용 화학물질이랑 석유 연료 화염 장벽까지 설치하는데요. 민간인들한테는 보호 장비가 배포되고 군은 경찰과 협력해서 대피와 격리를 진행합니다. 문서에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영화를 좀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 단계에서 뭔가 잘못되죠. 솔직히 좀 낙관적인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이 드디어 좀비 사냥이 시작되는 지배 단계입니다. 모든 비인간 생명체를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특히 머리를 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영화에서 배우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문서에서 미군 전략사령부는 좀비 공격을 격퇴할 지상군이 없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앞 단계에서 배치한 지상군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문구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력은 공군과 해군이 맞습니다. 하늘에서 폭격하고 바다에서 미사일 쏘는 게 지상에서 좀비랑 뒤엉켜 싸우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판단이겠죠. 좀비 감염원이나 좀비 인프라에 대해서는 표적 폭격과 미사일 공격이 실시되고요. 최후의 수단이긴 하지만 핵무기가 좀비 군단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언급됩니다. 도시 하나가 완전히 좀비로 뒤덮였을 때 핵으로 한 번에 정리한다는 개념인 것 같아요. 작전의 핵심은 모든 좀비 시체를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건데요. 좀비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태우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머리를 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사악한 마법 좀비는 군목이 테마 의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은 무신론자 부대에게 특히 위험하다고 분류됩니다. 신앙이 없으면 테마가 안 된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행인 건 사악한 마법 좀비는 보통 마법의 근원을 파괴하면 제거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장이 미국 국방부 공식 문서에 들어있다는 게 좀 초현실적이죠. 해리포터 세계관이랑 군사작전이 만난 느낌입니다. 안정화 단계는 30일간의 봉쇄 이후에 시작됩니다. 한 달 동안 외부 출입을 완전히 막고 좀비가 다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화학 생물학 방호복을 입은 정찰팀이 주변 지역이 인간 거주에 적합한지 평가하러 나가는데요. 이때 보고서는 암호화되지 않은 통통신으로 전송됩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 숨어있을 생존자들이 들을 수 있게 하려는 거거든요. 지하실이나 옥상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무전을 듣고 안전지대로 올 수 있게 배려한 겁니다. 동시에 대좀비 정보 감시 정찰 임무가 진행돼서 남아있는 좀비 저항 세력을 색출하고 처리합니다. 마지막은 민간 권한 복구 단계인데요. 좀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가정하에 생존한 민간 당국이 여러 공군 기지에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살아남은 시장이나 주지사나 공무원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교훈 보고서랑 사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좀비 영화에서 서류 작업하는 장면이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재미없으니까요. 문서 전체를 다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한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를 하나 소개할게요. 문서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한 개인은 좀비로부터 빨리 도망치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를 데리러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뒤처지는 모든 건강한 인간은 버려져야 한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족을 구하러 가는 장면 있잖아요. 미군 작전에서는 그게 금지입니다. 냉정하지만 군사작전의 현실을 보여주는 문구인 것 같아요. 한 명을 구하려다 10명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문서가 말해주는 건 미군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도 대비책을 세운다는 거고요. 동시에 훈련의 효과를 높이려면 현실에서 벗어난 시나리오가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좀비는 가상이지만 이 문서에 담긴 위기 대응 체계와 지휘 구조와 단계별 작전 개념은 실제 재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진짜 군사 교리거든요. 전염병이 퍼지거나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이 문서를 바탕으로 훈련할 수 있는 거죠.